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력과 매출을 올려드리는 라이브 커머스 스피치 미쓰리 아카데미 대표 정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좋아요 눌러줘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맞아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 첫 인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시면은 저희 옆에 밑에 하트 표시 있을 거예요. 댓글 막 달아주시고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실 때 하는 그 거의 고정 멘트 같은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밝게 환하게 인사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맞이 인사를 먼저 합니다. 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정말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여러분께 꿀팁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전해드릴 텐데 네. 그 전에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쓰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왜 미쓰리라고 지으셨어요? 제가 강의만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제가 방송 활동을 15년 정도 했었는데요. 리포터, 그리고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했었던 게 리포터였어요. 대면에서의 스피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의사 전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 스피치, 리포터, 오. 그래서 미쓰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미스정이 아니고 미쓰리. 네, 사실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미스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원히. 오늘 자 라이브 커머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비법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 조금 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부터 기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중국의 인플루언서 왕홍이라고 하죠. 네. 왕홍 시장이 1분 30초 만에 이 레몬즙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라이브 방송은 되겠다라고 이미 그 시장을 선점을 해서 봤었던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진입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어. 저도 사실 모든 강의가 다 취소, 맞아요. 모든 방송이 다 취소. 아, 나 이대로 백수처럼 지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나? 참 좌절의 시기를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네. 어떤 상품을 한번 팔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접하지 못했으니까. 네, 모바일 쇼호스트도 우리가 음. 홈쇼핑에서 생각하는 쇼호스트만 생각하지 모바일 쇼호스트가 뭐야? 라고 비교군 자체가 없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라이브 커머스였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그 상품을 딱 판매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시장은 되겠다. 되겠다. 제가 먼저 그 시장성을 봤었던 거죠. 라이브 커머스는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생방송 전자상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홈쇼핑하고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많이 그러게요. 물어보실 텐데 네네. 뭐가 다를까요? 접근성? 너무 맞아요. 어렵게 나갔나? 접근성도 맞아요. 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렇죠. 집에 있는 가로 채널을 통해서 봤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로 채널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누가 판매를 하죠? 쇼호스트가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품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문 주세요. 전화 주문, 모바일 주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기존의 홈쇼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고객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묻고 답변도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양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꿀팁. 네. 자, 모바일 쇼호스트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모바일 쇼호스트로의 최고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양방향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양방향이 어색하다 보니까 혼자서 쭈뼛쭈뼛 방송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할 말만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지금 들어온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커머스 시대라고 저는 당당하게 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좀 많이 늘어난 게 뭔지 알아요?
왜 자꾸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저도 질문 내가 하는데 오늘 뭐가 바뀌었어.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DM이 되게 많이 해요. 음. 이미지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상품 누구한테? 안 오세요? 저는 그런 난안 DM 오던데. 진짜 그런 난안 DM 오지? 많이 오는데 요즘 부캐 계정 음.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 맞아. 오, 그거 정말 많아. 많이 오죠. 음.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단계 네트워크하고 세일즈는요 한 끗 차이예요. 나를 어떻게 브랜딩하느냐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세일즈 역량이 네. 스피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사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브랜딩해서 고객을 설득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제는 커머스 시대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도요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고객은 쟤 나한테 물건 파네? 그럼. 나한테 가치 있는 제품을 주네? 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가치를 전달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매출을 높이는 컷피치 전략입니다. 무슨 피치? 컷피치, 컷피치 또 뭐예요? 커머스 스피치를 이게 저만의 단어로 좀 어. 줄여봤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대면 상태에서의 스피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뭔가 판매를 위한 그것도 맞아. 온라인에서 비대면에서 무언가 판매를 위한 스피치다 그러면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조금 더 필요한 거가 음.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 아카데미를 많이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그 조금 더가 오늘 공개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온토리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나씩 알아가 보죠. 일단 나만의 컨셉을 만들어랍니다. 저희가 흔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카메라를 앞에 두잖아요. 굉장히 경직이 돼요. 그럼요. 갑자기 교과서 읽어요, 막. 맞아. 그쵸? 사실 저도 지금 약간 경직된 상태예요. 이게? 예, 이게 경직된 상태예요. 경직이면 원래는 더 막 텐션이 높은 상태인데, 네. 근데 저보다 이제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러잖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호흡이 가쁘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왠지 이 카메라를 통해선 표준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이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막 있어 보여야 될 맞아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뭔가 좀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게 많은데요. 저는요 좀 편하게 방송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내가 사투리를 쓴다? 저도 많이 해요. 여러분 겁나 맛있어. 뭔가 나의 좀 사투리가 매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투리 쓰는 친근한 언니가 골라준 아이템 이런 거를 컨셉으로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쇼호스트 수업을 실제로 듣는 친구 중에 텐션이 정말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너는 텐션이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 그래서 방송을 할 때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막 트로트 같은 거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연령대는 MZ 세대부터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타겟팅을 정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품 아이템하고 맞아떨어지면 정말 딱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맞는 노래 설정으로 네.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간혹 저는 너무 차분해요. 제가 말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안경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박사님 같은 컨셉으로 자 오늘 정 박사가 알려드리는 코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 고객은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더 컨셉화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너무 방방 떠 있다, 내가 너무 차분하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찐 컨셉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안경 써야 될 것 같죠. 박사님 컨셉. 너무 좋아요. 네. 자, 이제 컷피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쇼호스트 학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제 상품 어떻게 판매를 해야 돼요? 뭐 큐시트 같은 게 있나요? 구성안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저는요 15분에 한 번씩 방송을 끊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 방송이 보통 라이브 방송을 1시간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내가 고객한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15분에 한 번씩 끊어서 내가
고객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고 정리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큐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방송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6화 원칙을 따르자. 6화 원칙.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운 거예요. 그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알면요 사실 상품 파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누구에게 상품을 팔 것인가? 이게 여러분 타깃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타깃을 정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요? 또 질문. 저요?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그럼 저희가 집에서 만드는 짜장면 판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짜장면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타겟층을 정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 짜장면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판매만 하면은 누가 구매를 할까요?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딱 여기에서 자 지금 저녁밥 하기 귀찮은 30, 40대 주부님들 오늘 방송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집중을 할까요? 30, 40대 주부들. 그렇죠. 오늘 저녁은 여러분 짜장면 메뉴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 우리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어떤 거 할지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상품에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져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순간 고객은 그럼 나 한번 짜장면 한번 방송 지켜볼까? 이렇게 먼저 타깃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고민을 하나 덜어줬네요. 그렇죠. 매일 저녁 먹을 때마다 얼마나 고민돼.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상품을 구매하면 좋은가가 바로 시일성이에요. 자 여러분 냉장고 한번 딱 열어보세요. 오늘 저녁은 또 왜 해야 되나? 또 나는 왜 맨날 이 고민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이 인간은이라고 하려다가 이거 커트. 왜 이분은 이렇게 맨날 삼시세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을 내가 이렇게 차려야 되나? 밖에 친구도 없나? 맞아요. 그럴 때 네.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저녁 반찬 이거를 고민을 조금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일성과 구매 이유를 고객 대신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포인트를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시장 조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어. 우리 짜장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다른 짜장면에 비해서 맛도 진하고 이게 보통 내 상품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실제로 쇼호스트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백화점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장 조사를 추천을 해줘요. 실제로 짜장면 가격이 얼마야? 중국집에서는 얼마야? 백화점에서는 얼마야?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짜장라면은 얼마야? 이렇게 다른 마켓에서 판매하는 그 시장 조사가 돼야만이 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와의 경쟁 상대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내 상품만 자랑하면요 고객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경쟁 상품 시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식품을 판매를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수박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박에 집중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뭘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우리는 수박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수박 박사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박 같은 경우에 검정줄이 진하고 녹색이 선명하고 꼭지가 이렇게 T자형이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 주부님들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 라고 이렇게 막 수박에 대해서 외형 칭찬하고 그렇죠. 맛있을 것 같다고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제 머릿속으로는 점점 무슨 멘트 고민하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 멘트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은요. 응용 요리를 알려주세요. 수박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화채도 있을 수 있고요. 화채 좋죠. 수박 주스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눈 뜨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팁으로 또 알려드리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커머스 스피치는요. 말하는 쇼호스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획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PD님께서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품을 하나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요.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방송을 준비하기 전부터 제대로 된 기획으로 사람들한테 눈요깃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 첫 번째가요. 네. 바로 호기심을 유발하자. 호기심 유발.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관심이 가야지, 궁금한 게 생겨야지 계속 보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대부분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날씨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상품과 연관되는 뭐 시일성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그래서 잘하나 봐요. 이렇게 딱 질문을 절반이 질문이야. 그렇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고객들은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막 저도 지금 생각하고 만 원, 나 그렇죠. 어제 장 봤는데 10만 원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10,000원으로 두부 몇 개 사면 되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창에다가 막 달아주세요. 그리고 해서 중요한 거 고객의 이 소통을 막 유도하려면요. 이렇게 퀴즈 같은 걸 많이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찐 고객을 유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보내주셔도 좋아요. 뭔가 좀 이제 나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소통 잘해주시는 분들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런 고객들은 더 저희한테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질문으로 시청자의 유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오늘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막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수박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늘의 수박 가격이 10,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수박 방송 진행할 텐데요 라고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식으로 퀴즈를 함으로써 시청자의 그 댓글 유도를 하면 훨씬 더 다가갈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두 번째, 바로 스토리로 풀어랍니다. 아마 스토리텔링은 스피치를 하는 강사님들이라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아주 거를 중요하다고. 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수박 얘기할게요. 이 수박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 꼭지 너무 신선하니까 고객님 댁으로 배송해서 드리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라고 이 상품의 팩트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고객은요.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풀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팽이 진액을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달팽이 진액 같은 경우에 당뇨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건강식품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먹으면 당뇨 나아요. 이런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푸는 거죠. 저희 엄마가 이제 나이가 7순이 가까워지면서 팔 드는 것조차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어깨가 50견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래서 기저질환인 당뇨도 있으셔가지고 약 같은 것도 함부로 드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가 이제 챙겨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계속 검색을 했는데 달팽이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달팽이 같은 경우에 먹으면 너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와우진에게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무려 20년 동안 이 제품에 맛개발의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 딱 달팽이 진액을 먹고 나 이거는 좀 먹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달팽이가 몸에 좋은지는 알았지만 나는 손쉽게 맛 때문에 비려서 못 먹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을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뭐 당뇨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엄마 이야기 나오면 버튼 누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싶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나만의 보물창고를 만들어라. 그건 뭘까요? 보물창고? 저한테 몇 가지 이제 이 보물창고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 음식이든 대부분이 해썹이라는 거를 많이 인증을 받거든요. 자, 해썹이 뭘까요?
저기 써 있어요. 네, 식품의 뭐 위생관리 원재료의 시스템이래요. 네, 네, 원재료랑 뭐 이런 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대부분의 초보 쇼호스트들은 해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썹 인증은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한데요. 식품은 원재료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뭔가 각 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사전적인 개념. 그렇죠. 고객은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1%의 차이를 낼 수 있는 쇼호스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성훈 씨, 그 트로트 가수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안성훈 씨하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트롯에 나오셨잖아요. 그때 각 단계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그 심사평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던 거잖아요. 해썹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단계의 검증을 통해서 그 까다로운 그 관리 시스템을 받아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인증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해썹이에요. 그게 해썹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농산물을 만약에 내가 판매할 때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꺼내서 제품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 멘트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망설이는 고객에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사실 결정장애가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것도 맛있을 거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뭐 먹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딱 이제 그 지배인을 불러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추천해 주세요. 그렇죠. 그럴 그분도 결정장애요. 맞아. 그럴 때 둘 다 맛있는데요. 이러면은 우리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딱 이렇게 그렇죠. 자신 있게.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로 나오는 이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가 고객님이 드실 때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맛있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망설이는 고객들한테는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기저귀 방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NS 홈쇼핑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방송 중에 가장 어려운 방송이었어요. 왜냐 저는 미스잖아요. 아이도 없어요. 근데 이 기저귀 방송을 하려고 채워본 적은 있어요? 있어요. 다행히 조카 다행이네. 거는 근데 사실 저희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있는 기저귀를 막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일반형부터 팬티형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개월수마다 또 다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야, 얘 몇 개월이야? 얘 뭐 채워? 이렇게 해서 정말 한 3박 실습하고 갔네. 그렇죠. 네. 3박 4일 동안은 실습을 하고 갔는데 근데 실제로 키우는 어머님들께서도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요 맞아. 1.2kg인데 3단계 해야 되나요? 2단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쇼호스트가 글쎄요 그건 뭘 해야 될까요? 둘 다 사서 채워보세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의 허벅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허벅지가 약간 통통하다 생각하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채워주시는 게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고객한테 결정을 해줘야 고객은요 그걸 구매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전 준비 정말 많이 하고 공부 맞아. 많이 해야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문성이 고객은요 어떻게 보면 고객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번째 네. 쉽게 표현하랍니다. 쉽게 표현하라.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짧게 듣는데 되게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쉽게 표현하는 거를 평상시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가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성문 자체가 다 영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바가 뭔지 아세요? 또 질문? 가바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가방인가? 처음에 가바 이건 줄 알았어. 가바가요. 또 나오죠. 식물의 뇌나 기타 동물 조직에서 발견돼 막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또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바는요 사람의 뇌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가바입니다.
읽으면서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가바는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잠깐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릴렉스하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산소가 도는데요. 그게 여러분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가바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가바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채우지 못한다면 저희 제품으로 가바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단 내 몸에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스트레스 지금 많은데 필요하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네이밍을 붙여주셔도 좋아요. 네. 스트레스엔 가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바를 섭취하세요. 이런 식으로 짧은 네이밍으로 고객한테 딱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친절한 소비자 언어로 바꾸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어려운 문어체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뉴스 읽을 때도 뭐뭐 하였으므로 했으나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쇼호스트들이 방송을 진행을 할 때 거기에서 상품 기술서를 주세요. 이거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식성이 좋습니다. 몇 장씩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저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아서 너무너무 튼튼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은 그냥 튼튼한가 보다. 그러니까 설득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숨쉬는 워킹화 이 K2에서 나오는 실제 이 문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신발 바닥까지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해서 서라운드 기술과 사다리꼴 모양의 윈드 터널 신발의 열기를 빼내주는 브리드 플레이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뭐 좋은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런 텍스트 문구를 만약에 쇼호스트들이 실제로 판매를 할 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윈드 터널을 넣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에 땀이 나면은 발등보다는 어디에 땀이 차죠? 발바닥이요. 발바닥에 땀이 차죠. 그래서 신발 윗부분이 아무리 고어텍스여도요. 발바닥이 그냥 고무면은 땀이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 발바닥에도 바람을 통하게 할 수 있는 바람길을 열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등산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얼마나 상쾌할까요? 라고 훨씬 상쾌하네. 입말로 풀어주시면요. 네. 고객이 그러면 나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났었는데 나 양말 없이는 운동화 잘 못 신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여러분 공감 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내 입말로 풀어주는 소비자 언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5번째 남았나요? 마지막 드디어 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커버해라. 약점을 장점으로 커버해라. 우리 이력서를 쓸 때도 당신의 단점을 기술하세요 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꼭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로 제 단점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떨어지죠. 그렇죠. 단점인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 단점을 극복해서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를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약점을 장점으로 커버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부안에서 슬지네 찐빵이라는 찐빵을 판매를 했는데요. 찐빵 가격이 하나당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죠? 조금 비싸네. 네.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찐빵의 가격 하면은 뭐 500원부터 1,000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무려 3,000원에 달하는 찐빵을 고객들이 먹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찐빵 하나의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은요. 우리 청년들의 땀과 피가 섞여 있는 농산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들을 이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수매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요. 찐빵 하나를 먹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뭔가 우리 청년에 대한 이 소개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나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하나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치 창출에 여러분 같이 힘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고객들은요 너무 좀 이런 마음이 좀 착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가 살려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아이템 말할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가치까지 함께 전달을 해서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실제 내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용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스피치 팁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전해주실 건가요? 아마 이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손쉽게 내가 내 제품을 판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처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음식 판매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푸드 상품에 대한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보통 생방송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편집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내보낼까요? 전 좋아요. 전 사실 생방송이 더 좋아요. 괜히 긴장했어요. 편집 없이 한번 가보는 걸로. 그러니까요. 편집도 없어. 맞아. 저는 사실 라이브를 더 좋아해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